유튜브를 시작하고 난 후 나의 루틴은 크게 4가지였다. 복싱, 피아노, 유튜브, 아르바이트. 특히 영상 편집은 아직 실력이 부족해 시간을 상대적으로 많이 쏟았다. 그 결과 다른 것엔 잘 집중하지 못했다. 1년 2개월 다닌 회사에서 퇴사를 한 후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갈피를 잡지 못했다. 해야 할 건 많은데 힘이 붙여서 쳐내질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어떤 이유로 지금의 것들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잊어버렸다. 내 삶을 바쳐 지금 헛짓거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다. 그러다 사건이 터졌다. 전기바이크 뒷바퀴가 고장나 버렸다. 내가 쓰고 있는 전기바이크는 뒷바퀴에 모터가 있다. 타이어 부품은 3만원, 휠과 모터는 77만원. 난 타이어와 휠만 교체하면 되는 상황인데 휠을 바꾸려면 모터도 같이 사야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수리를 해줄 기사를 따로 찾아야 했다. 인프라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시골에서 전기바이크를 고쳐줄 사람, 그리고 휠을 성형해서 타이어를 수리해줄 사람을 찾아야만 했다. 다행히 집 주변에 전기 스쿠터를 전문으로 수리하시는 사장님이 계셨고 나는 직접 타이어를 주문해 수리를 부탁드렸다. 오토바이를 센터에 맡기자마자 비는 억수처럼 내리기 시작했다. 한 번씩 비가 많이 올 때 우리 집은 정전이 일어난다. 몇 년 만에 타보는 버스도 적응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오로지 집에만 있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하려고 해도 힘이 나질 않았다. 여러 가지 합리화를 하면서 나를 다독이고 자책해도 도저히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동안 나는 정말 미친놈처럼 노래를 불렀다. 노래만 불렀다. 노래와 커뮤니티를 주로 이루는 플랫폼에서 주구장창 노래만 불렀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냥 노래만 불렀다. 그렇게 집에만 박혀있는 동안 몇몇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재의 나를 그리고 나아가 내 삶을 관통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얼마 전에 알게 된 첫 번째 인연이 있었다. 자주 생각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에게 유익한 정보들을 주었던 인연이었다. 이야기를 나누다 나는 아무에게도 공유하지 못했던, 묵혀두었던 나만의 이야기를 꺼냈다. 우주는 완전 무결한 하나의 형태로 모델링이 되어 있지만 현재의 우주는 분열로서 생겨나버린 부자연스럽게 파생된 유한 우주일 뿐이다. 우리는 인구수만큼 각자의 세계가 분열되었고 결국 우주 본연의 모습으로 좋든 안 좋든 모든 인류는 나아가야 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미완성에서 시작해 완전 무결로 나아가는 속에 있고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현상이 인생이다. 20대 때 나에겐 살아야 될 이유가 필요했고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 끊임없이 고민한 끝에 얻게 된 지극히 주관적인 나의 진리였다. 첫 번째 인연은 내 가설이 맞다고 말해줬다. 단 한 명도 내 삶에서 이 논제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 판단했던 사람은 없었다. 다소 일반적이지 않은 이 대화를 한번 이어가보고 싶었다. 첫 번째 인연은 내가 늘 느껴보고 싶었던 상위의 영역을 직접적으로 경험해본 선각자였다. 그녀는 주변 에너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신의 기질로 인해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던 그 기억들과 경험들을 내게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그 영역을 약간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온전히 이해하기 힘든 영역이다. 존재의 자유가 없어지고 무겁고 자아가 소멸될 것 같은 경험이다. 심해에 혼자 존재하는 느낌 혹은 우주에 혼자 방향도 없이 붕 떠있는 느낌이다. 설명하기 힘들지만 나는 당시 공포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기질로 인해서 강제로 경험하게 된 케이스였다. 나는 말을 이어갔다. 저는 이번 생을 행복한 여생을 살기 위한 게 아니라 다음 생을 위한 가지치기 작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에 제가 태어난다면 더 낫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다음 생에도 또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나는 답했다. 인간으로서 태어나고 싶진 않지만 굴레를 벗기에는 제 성취가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나는 말을 이어나갔다. 저는 완전해지고 싶어요. 초월이라는 말이 맞을 거예요. 천박한 자아에서 초월적 자아로 거듭나서
내가 도달하지 못했던 영역에 도달하고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인연은 힘들 거라고 대답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살아오면서 내가 너무 많은 잣대들을 만들어버려서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 기준을 전부 내려놓아야 한다. 오는 것을 부정하지 말고 수용함으로써 우주와의 연결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놓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주의 지혜를 마주한다. 그렇게 강해지고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수석을 닦아주듯 자신을 갈고 닦아주어야 한다. 그러면 깨우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진다. 첫 번째 인연은 그렇게 대답했다. 나는 질문했다. 하지만 순도 높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이왕이면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가 되는 방향으로 기준은 존재해야 하지 않느냐고 나는 물었다. 그녀는 대답했다. 물에 기준이 있어요? 물은 물이고 공기는 공기예요. 우리가 깨끗하든 더럽든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나는 그 의미를 대충 알 것 같았다. 나은 결과를 위해 기준을 세운다는 발상이 온전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실 그저 존재하는 가치에 나의 욕심이 들어간 잣대로 자르고 가르면서 반쪽짜리 가치로 분열시키는 작업이 지나지 않는다. 나에게 편견 없이 순수하게 다가오는 에너지를 내 입맛에 맞춰 설정하고 왜곡하는 것, 그것은 섭리에 대항하는 나의 교만이라는 사실이었다. 다양한 음악에 조예를 갖추어야 하는 사람이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을 가리고 반쪽을 수용하며 반쪽을 배척하는 아이러니 같은 상황인 것이다. 삼라만상은 존재 그 자체로 완전하며 이미 초월을 담고 있다. 언젠가 내가 끝없이 사고하며 도출했던 결론이었다. 내가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 같지만 사실 무한한 우주 안에 내포되어 있는 에너지이다. 교감하고 공명하며 어느 순간 알게 되고 내 것처럼 발현될 뿐이다. 난 지금껏 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내 입맛에 맞는 논리를 세웠다. 내가 세운 논리에 반대되는 또 다른 견해 혹은 사실 혹은 정보들을 배척하고 차단하며 어느 순간 나는 고립되어 갔던 것이다. 내가 멋대로 설계한 상식으로 어떠한 힘도 쓸 수 없다. 작은 욕심으로 큰 이익을 이루고 싶은 모순, 천박하지만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인지 부족. 그건 망상에 빠져 제대로 할 일을 못하는 사람과도 같다. 언제나 도달하고 싶은 자아실현을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소리쳤지만 사실 그러지 못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외치는 고집에 불과했다. 사실 순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그 느리고 답답하고 무거운 인고의 시간이 막연히 두려웠기 때문에 내 논리로 대체해버린 것들이 지금에서야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놓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로막는 것들이 없으니 어디든 갈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니니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나는 첫 번째 인연이 겪었던 자아 붕괴를 겪고 싶진 않지만 그녀가 경험한 상위의 정신세계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우주엔 이 우주를 지탱하기 위한 상위의 지성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나도 그런 지성에 도달하여 내가 겪었던 천박한 굴레를 벗어나고 싶다. 추가적으로 나는 형 이상학적 관점에서 내가 궁금한 것들을 질문했다. 저는 무대에서 연주를 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몇 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원리인가요? 나는 음악의 뜻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연출을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 인연은 에너지가 하나로 모아지는 거라고 얘기했다. 공간도, 공연자도, 관람객도, 그들이 사용하는 물건도 하나의 에너지로 동기화가 될 때 모두가 강대한 에너지를 공유하고 그 힘에 심취한다. 일종의 집단 에너지 동기화? 이게 결론이었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로 했다.